자, 이번엔 탐방 노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탐방을 가실 예정이거나 다녀온 기업 위주로 아니면은 탐방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정리를 잘 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는 탐방 계획이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오려고요. 이제 그때 되면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새롭게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여부는 좀 그때 판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오늘은 AI는 네. 아니고. 네, 아니고. 자, 첫 번째 기업은 어디로 갈까요? 바이오 같은데. 네, 강스템 바이오텍이고요. 강스템 바이오텍? 전년도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또 한 번 연락이 왔길래 한번 2월에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토피 치료제가 3분기쯤에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거든요. 일단 전년도에 한 7월, 6월쯤에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이유는 이게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장기 추적 결과가 발표를 했고 생각보다 이제 치료제 개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빠스건이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한번 임상 3상에 대한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임상 3상이 끝날 때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아토피 치료제라 하면은 이제 산오피에 이제 듀피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뭐 일라일리도 있기는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듀피센터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매출이 대략 한 9조 정도 나옵니다. 네. 산오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스템 바이오텍이 임상 3상이 성공을 하고 내년에 풍무허가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대략 2025년쯤에 이제 시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거나 이 두 가지 쪽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상으로 10%만 나와도 그러면 대략 한 9천억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데 뭐 이 회사에 대한 뭐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직 100억이 안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3분기가 이 회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최근에 뭐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런 아토피 치료제와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관련해서 추후에 대한 뭐 비즈니스 미팅 관련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류마티스 치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좀 크게 관심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난달에 골관절염 치료제도 임상 이상에 대한 뭐 실험을 시작했다고 얘기가 나왔던 공시도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주요 포인트는 결국 아토피 치료제다. 워낙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런 좀 관심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실패했을 때 임상 3상보다 잘 나올 이유가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제에 관련해서 해동을 한 48시간 이내에서 해동을 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셀프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병원에 바로 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투여할 수 있게 그만큼 기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상 결과가 작년도에 굉장히 잘 나왔고. 근데 3상이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3상? 네, 그래서 한 대략 200명 정도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3상까지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주가 박스권의 좀 장기간 흐름들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가 나오면은 좀 얘기가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주가는 워낙 지금 뭐 반응도 없고 시가총액은 1,100억.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만큼 매출도 안 나오긴 하지만은 물론 당장의 매출은 화장품 쪽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해서 이제 주기세포 치료제 회사이다 보니 네. 그런 관련된 뭐 약간의 좀 매출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주가가 빠르게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는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3상에 대한 한번 실패를 했던 경향이 있다 보니 조금에 대한 그 의심 자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작년에 3번 정도 다녀왔었을 때는 아토피도 워낙 이 난치성 질환이라. 그렇죠. 최근에 뭐 커뮤니티에서도 관련된 사진이나 후기들 소속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유아들 예. 환경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3분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스템의 이전 임상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는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동의 차이겠죠. 실패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EASI 50이라고 해서 이게 50% 이상이 넘어가야 임상 3상을 성공을 해주는데 네. 그 당시에 실패했을 때가 대략 47%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했다라는 좀 측면에서 그 당시 식약처가 한 번 더 재임상 허가를 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라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한자 투여를 하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병원에 직접 가서 그러면 해동이 오랜 시간에 이 환경에 실온에 두지 않고 바로 투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장기 추적 검사 결과 나왔을 때 이제 대략 70 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50% 이상이 돼야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75% 이상이 나왔고 실제로 두피센터도 대략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게 되면은 3분기에 임상 3상도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글로벌 빅파마 측에서도 그런 임상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한때 2만 원을 넘어가던 주가가 지금 2천 원대예요. 10분의 1 토막이라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치는 그렇죠. 흐름이죠. 이 주가가 뭐 제대로 한 번도 올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2천 원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AI하고 이 사실은 바이오 쪽하고 접목되는 기업들이 톡톡 튄단 말이에요. 루닛, 맞아요, 루노, 맞습니다. 네, 뭐 신테카요. 신테카는 하도 그 무거워서 그런데 자, 딥노이드. 안 그래도 어제 딥노이드랑 시테카 바이오를 탐방을 한번 잡아볼까도 잠깐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실제로 시총도 낮고. 이게 참 바이오가 뭐 뉴지랩이라는 회사 주가가 굴곡이 있었지만 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상당히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죠? 지금은 바이오가 주목을 못 받는데 하여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AI가 접목이 좀 되는 것 같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기업 이게 왜 했을까 내가. 자, 두 번째 기업은 TNR 바이오팩. 네, 이것도 TNR 바이오팩.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오늘 AI에서 뭐라고 자꾸 바이오로 가가지고, 네. 이 회사는 사실 3D 바이오 프린팅 업체로 이제 유명을 하고, 인공장기? 인공장기, 네. 뭐 실제로 동물 이식, 간 이식 성공을 했었고, 사실 어떻게 코로나 때 가장 사실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이제 걸린 환자들 대부분이 폐가 서축으로 녹아 흘러내리고 막 그런 이슈도 주변에도 저도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랐던 게 그러면 이거 인공폐나 인공간이 성공이 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존슨앤존슨 회장이 작년에 4월쯤인가 한국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회사 탐방을 가기 위해서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추후에 인공장기나 이런 이슈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TNR 바이오팩에 대해서 독보적인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실제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좀 특허를 지금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거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얼굴에 뼈에 상처가 받았는데 네.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성공했던 고대 아남병원 기사가 크게 한번 나왔어가지고 최근에 TNR 바이오팩의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의 매출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상처 회복 관련된 뭐 서지아이 이라는 이제 그 창상 피복제를 통해서 매출은 좀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뭐 그 엘라스틴이나 이런 관련된 콜라겐과 실제로 50대 50으로 섞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흔히 시중에 파는 관련된 창상 피복제와 다르게 좀 굉장히 고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매출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이나 비브라운과의 지금 계속 꾸준하게 미팅이나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단기적인 사실 접근력이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두고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주가에 대해서 좀 팔로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한 3년 전부터 조금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도 그 당시에는 존슨앤존슨이나 비브라운과의 기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꾸준하게 이 회사와의 미팅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공장기, 인공간, 인공폐 관련해서는 한번 좀 주가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소리 한번 대충 나갔으니까. 네, 리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메드. 여기 흔히 말하는 전자약, 뭐 우리나라 전자치료제. 전자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23년에 GSK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름으로 전자약이 나왔는데 이게 흔히 우리 비친습 전자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나 이런 만성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뇌질환 일부 쪽. 네. 네. 그런데 이제 수면 쪽도 해당이 되고. 네, 수면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잠깐이나마 코로나 때 이슈가 됐던 게 홈트레이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게 몸에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전자파로 떼더덕 움직이게 되면 코어 근육 네네네. 쪽으로 인해서 CSMS 쪽으로 에스테틱 쪽으로 조금 매출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좀 시장이 크게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매출 쿨톤이라고 하는 이제 엘러간 미국의 엘러간 회사가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독일에 있는 진머사에 장비를 부품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엘러간 쪽에서 이제 쿨톤이라는 CS 에스테틱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 수혜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용기기, 제이시 스케티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메드도 그와 관련된 코어 근육 쪽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또 지층이 이거는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바이오 기업을 들어봤는데 주가를 꿈쩍도 안 하는 바이오에 관심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찾아보면은 뭐 방향만 좀 틀어주면 되는데 바이오라는 게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 팻 산업 하잖아요. 저도 바이오 업체들 만나보면은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도 그거 부각을 잘 안 시키는 것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얘기한 그 CSMS? 네, 에스테틱. 네, 그것도 이제 요양원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도 쓸 수 있는데. 자, 하여튼 방향을 좀 잘 꾸며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탐방도태였고요.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화진 과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